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어떻게 시대를 뒤집고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유럽 전체를 흔들고 또 그 여파가 어떻게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을 감고 듣는다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실제 역사의 틈에서 영감을 얻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루미나티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여자 시크릿 시작합니다. 1776년 4월 말 독일 바이에른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성벽 위로 떨어지는 달빛, 물끄러미 교회를 바라보던 한 남자의 숨결만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법학 교수이자 당시 가톨릭 권위에 반발한 몇 안 되는 지식인이었죠. 그의 책상 위에는 종교기관에서 보낸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의 강의는 위험하며 계몽주의적 사상은 응당 처벌될 것이다. 바이스하우프트는 문서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식을 가진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더 어두운 방식으로 맞서겠다. 이 문장 하나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밀 결사의 첫문이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바이스하우프트는 조용히 제자 5명을 한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촛불 하나 깜빡이는 방 안에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며 작은 종이에 단어 하나를 적습니다. 일루미나티, 빛을 아는 자들. 단어 하나에 불과했지만 그 단어는 이후 세 세대의 공포, 음모, 전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밀 조직은 사람들의 절망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초기 구성원은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가난한 학생, 감시당하던 철학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자유를 꿈꾸던 청년, 그리고 교회와 국가 정책의 환멸을 느낀 변호사들. 이들은 밤마다 작은 촛불 아래 모여 성경을 찢어 만든 종이 뒷면에 글을 남기며 자신들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억압받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권력을 견제한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이 커져갈수록 기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상징적 목적이던 비밀성이 점점 절대적인 규율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번호로 불렸고 상급자의 정체조차 알 수 없었으며 다른 소그룹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본래 목적 계몽주의와 자유의 확산은 어느 순간 더 많은 정보를 장악하고 더 깊은 비밀을 쌓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탄생부터 이미 어둠을 품고 있었다. 그런 일루미나티의 금지된 사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1780년대 초 유럽은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전염병, 물가 폭등, 교회 부패, 귀족 중심의 정치. 백성들은 절망했고 지식인들의 입을 막았고 혁명은 아직 촛불 하나로만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일루미나티는 조용히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의 젊은 철학자들에게 은밀히 접근했고 영국의 자유주의자들과 비밀 서신을 교환했으며 심지어 왕실 내부 인물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합니다. 2,000명, 이것이 1784년 기준 일루미나티의 실제 회원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위치였습니다. 바이에른의 판사 11명, 군대 장교 수십 명, 귀족 38명, 왕실 사무관 9명, 단순한 철학 모임이 아니라 유럽의 핵심 인물들이 속한 그림자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바이에른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일루미나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서들에는 이런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때까지 우리는 존재해서도 드러나서도 안 된다. 빛은 마지막 순간에만 보인다. 바이에른은 결국 1785년
일루미나티를 공식 해산시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조직은 해산되었지만 그들의 사상과 네트워크는 이미 유럽 전역에 뿌리내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드디어 보이지 않는 자가 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세상을 뒤흔들었고 불길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한 여름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질 때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또 다른 속삭임이 파리의 골목을 스쳤습니다. 이건 일루미나티의 신호다. 혁명은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조직적으로, 너무나 치밀하게 벌어졌습니다. 민중은 갑자기 무장했고 정치인들은 신기하게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준비돼 있었으며 혁명 강령의 문장은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문장들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혁명 지도자 몇 명은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문장은 일루미나티 내부 문건에서 먼저 등장한 구호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중이 이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후 200년 동안 이어지는 거대한 음모론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일루미나티는 신화가 됩니다. 1900년대 초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체가 불에 타오르고 2차 세계대전에서 지구의 절반이 무너지고 맙니다. 대공황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고 냉전 시대에는 핵폭탄을 들고 서로를 겨냥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일까?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시원한 답이 등장합니다. 아니다. 배후가 있다. 그 배후가 바로 일루미나티다. 특히 미국 1달러 지폐의 피라미드와 눈, 즉 전시안이 공개된 뒤 세상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미국 건국의 중심에 일루미나티가 있다. 세계 금융은 모두 그들이 만든 구조다. 전쟁조차 그들이 설계했다. 이제 일루미나티는 단순 조직이 아니라 세계의 균형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상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일루미나티가 움직인다는 5가지 영역을 믿게 됩니다. 현대 음모론자들은 일루미나티가 아래 영역을 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1. 금융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권력. 금리, 전쟁자금, 경기 침체, 국제 통화, 모든 금융 위기의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다고 믿습니다. 2. 정치. 선거와 국가 지도자의 배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그들의 선택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대중문화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뮤직비디오 속 삼각형 조명, 눈을 가리는 포즈, 무대 위의 상징적 번호. 일루미나티의 암호라고 해석되죠. 4번째 기술 감시와 통제의 시대. AI, CCTV, 디지털 화폐, SNS. 모든 데이터는 그들의 눈으로 들어간다라는 무서운 음모. 5번째 신세계 질서. 전 세계를 단일 정부 아래 두려는 계획. 일루미나티는 그 최종 설계자라 주장됩니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는 그 상징성만으로 진실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살아있는 진짜 이유는 조직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전시안, 삼각형, 666, 염소, 검은 별. 사람들은 이 상징을 뮤직비디오와 영화, 로고와 건축물 어디에서든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일루미나티다. 이렇게 인간의 심리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패턴을 보면 서사를 만든다. 서사가 만들어지면 진실처럼 받아들인다.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가 250년 동안 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끝없이 일루미나티를 찾을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류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하나의 존재로 묻고 싶어 한다. 정치, 금융, 전쟁, 팬데믹, 기술 혁신. 이 모든 복잡한 사건들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끌립니다. 배우가 있다. 그들이 움직였다. 이 말이 불안한 세상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설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루미나티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일루미나티는 1785년 해산된 단명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일루미나티는 더 이상 역사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개념, 상징, 공포,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한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밀을 말하는 여자 시크릿이었습니다. 영상이 비밀스럽고 재미있었으면 구독 후 자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비밀스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